7월 3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7월 4일 오후 6시 40분에 별별 특강이 있습니다. 1부에서는 한국의 보수, 지금 진퇴양난의 회생 불가입니다. 그래서 이 보수가 어떻게 해야 회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보수의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권 전방위로 경제 난국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이 이 한국의 경제를 도대체 어떻게 수습할 건가, 수습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부 하기에 앞서서요, 오늘 중앙일보의 기가 찬 칼럼을 봤어요. JTBC 보도 제작국장이라는 사람, 또 밤샘 토론 앵커를 하고 있다라는 여성이 정우성의 말하기를 배우라고 하면서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서 타인종, 타민족, 타종교를 배타적으로 대하면서 어떻게 아이에게 너는 세상을 사랑하라, 너는 세상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이해나 관점의 폭을 더 확장해 주기를 부탁한다. 그러면서 이 인기인이 이런 말을 하면 부담스럽지 않냐라는 질문에 생각이 있어도 침묵한다면 방관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말하는 부분들을 이 정치인들이 좀 배워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루 벌어 하루 살기 바쁜 상인들이야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궁색하게 하더라도 이해할 만하지만 정치인 등은 정우성의 이 말하는 이 폼을 좀 배워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난민을 논하기에 전에 한국 사회에 난민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수백만 명의 빈곤층이 있고, 또 그 바로 위에 사실상 빈곤층과 거의 다름없는 차상위 계층이 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이런 빈곤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다. 국민의 적어도 20%이가 빈곤하다. 이렇게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통계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사회에 있는 빈곤층보다 우리 밖에 있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더 소중하다. 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위선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세계의 모든 사람들, 타종교, 타민족, 타인종에 대해서 이렇게 포용할 수 있어야 되지요. 일부러 누가 배타적으로 대합니까? 오늘 아침에 또 한 언론에 보면 조그마한 칼럼에 과거에 무슨 90여 명의 월남 난민을 구한 선장이 한국에 돌아와서 바로 해고되어서 고향에 가서 멍게 양식을 하다가 나중에 베트남 난민들이, 그때 구해준 난민들이 미국으로 초대해서 만나는 다큐가 있다. 그래서 예멘 난민들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바다 위에서 고향이, 조국이 공산화되어서 살 수 없어서 바다로 도망 나온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구하지 않으면 죽는 사람, 이런 것과 이 예멘 난민들 중에 상당수는 다 젊은 사람이고 난민 브로커까지 개입되어서 나왔다. 물론 나라에 전쟁을 하긴 하지만 그 나라에 전쟁이 없었던 적이 별로 있었느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영화들을 보면, 피에로 게릴라에 관련 영화에 보면 전부 다 예멘의 군사기지를 두고 있어요. 독일의 적군파, 일본의 적군파, 자칼까지. 저 나라가 기본적으로 중동과 전 세계의 게릴라 테러 집단의 기지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겁니다. 자, 세상은 어느 정도는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될 몫과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 위를 떠돌아서 구출하지 않으면 죽는 사람들과 자발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브로커까지 끼어서
들어온 사람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수백억의 재산이 있는 정우성의 입장에서 1년에 한 5천만 원 기부하고 가끔씩 난민 대사를 활동하면 자신의 이미지는 그럴싸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 이전에 피부색을 따지고 종교를 따지기 전에 자기 앞에 있는 1,000만 명에 가까운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도 한번 돌보길 바랍니다. 이제 트럼프가 자기가 말려들었다라는 부분을 아는 것 같아요. 시진핑이 기획하고 문재인이 각본을 쓰고 김정은이 배우로 나선 시, 김, 문 이 3인방 공작조에 의해서 터도 말려들어서 스스로 지금 코가 끼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이제는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실감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폼페이오가 5일날 북한에 들어간다 하는데요. 7월 1일 그저께 전격적으로 판문점에서 이 미국과 북한 간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성김도 들어오고 앤드루 김이라고 미국 CIA 한국인문센터 장도 들어오고 북한에서는 김영철이 내려와서 성김 쪽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받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시간 만에 끝났다는 거예요. 판문점 접촉이요. 그리고 성김도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양측이 회의를 했다기보다는 미국 측이 전달하는 적어도 미국 측의 비중 있는 인물에 의해서 북한 측의 비중 있는 인물에게 직접 친서를 전달하면서 그 친서 속에, 친서는 트럼프의 친서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친서 속에 지금 미국 측이 북한에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인터넷이나 다른 방법으로 전달할 방법도 없고 또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따라서 북한 측에 적어도 2인자나 3인자한테 전달해야 될 내용들이 들어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된다라는 협박까지 같이 섞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성김과 앤드루 김이 북한에 김영철을 내려오라 했을 것이고 실제 김영철이 왔다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철에게 북한의 핵시설을 언제 폐기할 것이며 그리고 북한의 핵을 언제 반출할 거냐 그리고 그 전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핵 실태에 대해서 언제 보고서를 제출할 거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로드맵 즉 비핵화 시간표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북한이 폼페이오가 갔을 때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기 바라고 그래서 북한의 김영철에게 성김과 앤드루 김이 트럼프가 전달하는 최후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거라 보는데요. 자, 미국에서 트럼프의 지금 불안감이 정폭되고 인내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김영철이 와서 직접 받아갈 정도면 미국이 아마 자신들의 통신 연락망을 통해서 미국의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보내는 주요한 통첩이 들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대통령의 판단력이 어찌하여 이 정도로 떨어져서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이제서 지금 북한 측에 통첩을 하고 이거 좀 일이 잘 안 될 수 있다. 갔다 가다가 큰일 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자신이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데 착수할 수 있느냐. 참 한심하기 그지없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인적 그리고 정보, 기술 자산 더 나아가서 어마어마한 비용 등을 갖다가 생각을 할 때 미국의 이런 정보 자산들이 대통령에게는 제대로
보고가 되고 판단이 되게 하는 자료로서 쓰이고 있느냐 의문이 듭니다. 자, 볼턴이 북한을 1년 내에 해체할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북한에 대한 시간 프로그램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6개월이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트럼프 임기에 맞춰서 2년 반에 6개월 안에 북한이 핵을 반출하는 걸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시간표가 없다고 하다가 이제는 볼턴이 나서서 또 1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볼턴의 이 1년이라는 시간표도 말이 안 되는 게 솔직히 북한이 핵을 없애겠다고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하더라도 1년 안에 북한의 핵을 해체하겠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얼렁뚱땅 하는 쇼만 좀 보이고 끝낸다라는 부분이지 1년 안에 죽었다 깨어나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해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핵 기술자들은 어떻게 할 거고 숨겨놓은 핵을 갖다가 어떻게 찾아내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사찰 검증을 해서 핵이 다 없어졌는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볼턴도 지금 트럼프의 도구로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시간이나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서부 영화나 이런 거 보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까지 와. 이러면 내일 아침에 안 오면 바로 잡으러 가서 이렇게 죽여야 되죠. 그러다가 우리가 사정이 좀 그런데 모레 아침으로 합시다. 이렇게 늘추기 시작을 하면 그건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깽영화나 서부 영화에 보면 시간을 옮길 때 나중에 도둑놈들 강도가 제대로 돈 벌어먹는 거 봤습니까? 일단 시간이 변경되기 시작하면 그거는 끝인 겁니다. 딱 정해놓고 무자비하게 1초라도 지나면 그때부터 이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 적군파나 이런 테러 집단들이 비행기를 납치하고 해서 인질을 살해하겠다 이런 통보를 할 때 며칠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사람들을 석방해 주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잡아놓은 인질들을 석방하겠다 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1호가 뭔가 하면 저쪽에서 시간 끌기로 나왔을 때 그걸 연장해 주거나 말려들면 그때는 곧바로 이 테러 진압 작전이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북한을 데리고 놀고 있는 꼴을 보면 폼페이오 멍청한 친구 하나하고 과거에 좀 세다 총잡이다라고 이름 날렸던 볼턴은 때리고 트럼프가 한 번은 볼턴 세워서 압박하고 또 한 번은 폼페이오 보내가지고 또 물밑 거래하려고 하고 그래서 볼턴이 지금 재등장을 해서 강하게 압박하는 게 의미가 있는 수다라고 보기보다는 너무나 진부한 영화 용어로 말하면 클리셰 어디서 본 듯한 장면을 뺏겨가지고 우리가 영화 딱 보면 요 다음에 뭐 나온다 과거에 한국 영화 보면 알 수 있고 서부 영화 보면 알 수 있죠. 하도 비슷비슷하게 뺏겨가 딱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볼턴이 등장해갖고 또 1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 이건 좀 불가능한 이야기고 좀 늦추자 이러면 2년 반으로 또 갑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진부해졌다. 볼턴이 CBS와 인터뷰에 나와서 미국은 북한의 화학, 생물,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해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고안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고 협조적이라면 빨리 움직일 수 있다. 물리적으로 1년 안에 그들의 엄청난 양의 프로그램을 해체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해체하는 게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된다. 그렇게 되면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와 한국, 일본 등의 대북 지원도 시작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폼페이오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1년 안에 해체하는 방법에 대해 조만간 북한과 논의를 시작할 거다. 즉 5일날 북한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 할 거다라는 거죠. 폼페이오는 5일날 출발해서 6일날 아마 평양에서 북한과 회담에 나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북한이 외교를 보호막으로 활용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북한이 과거에 계속 하던 짓이고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수차례 나는 과거 정권과 다르다고 말을 했는데 북한 스스로 행동으로 말을 해야 될 거다. 그리고 지금 언론이 볼튼에게 워싱턴 포스트에 북한이 핵시설을 은닉했다라는 부분에 대해 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우리는 그동안에 수십 년간 북한의 패턴을 잘 알고 있지 않냐라면서 보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이 전문가들은 볼튼의 이런 인터뷰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 오바마 때 국무부의 군부위 통제를 담당했던 토마스 컨트리맨은 1년 안에 북한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북한이 완전한 해체를 결정했다라는 확실한 증거도 이렇게 제시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지금 폼페이오의 서한을 북측에 전달했다는데 승진과 앤드루 김을 통해서 김영철에게 제가 생각할 때는 폼페이오가 가는데 가기 며칠 전에 폼페이오 서한을 북한한테 전달하는 것보다는 트럼프의 뜻이 담긴 내용을 김정은에게 전달하라고 했을 겁니다. 북한 같은 사회에서는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전달한다라는 내용이 아니면 뭘 전달해봤자 그걸 비중 있게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북한이 폼페이오를 보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담 날 새벽에 3시에 자는 사람 깨워갖고 지금 폼페이오 니하고 김영철이하고 해야 문건이 작성된다 하면서 불러내라서 1시간 반 전까지 그 엉터리 문건을 합의문이라고 작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폼페이오의 서한이 북한 달래기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북한이 최근에 폼페이오의 방북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고 유해를 돌려준다고 하고는 미국 이 최대의 축제인 독립기념일 7월 4일까지 시간을 끌다가 7월 4일쯤에 폼페이오가 이렇게 오기 직전에야 돌려주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무대응으로 일관하니까 아마 이 초조해진 미국에서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쪽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트럼프가 상당히 이성이 좀 잃었다고 봅니다. 왜? 지금 트럼프가 시진핑, 문재인, 김정은에게 내가 완전히 말려들었다라는 생각에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아마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을 거라고 봐요. 이 문제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11월 6일 전에 알려지면 확정적으로 트럼프가 이 중간선거에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코언이라고 있죠. 그 포르노 스타와 트럼프의 관계를 그렇게 발설하지 않기로 하고 대선 기간에 이 입막음용 돈을 주는 등 트럼프의 지저분한 일을 막는 해결사로 나섰던 사람이 어제 미국에서 TV에 나와가지고 이제 가족과 국가를 첫째로 친다고 희한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트럼프 개인을 위하기보다는 내 가족이 중요하다. 이거는 뭔가 하면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국가에 대해서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국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지난 4월 9일 코언이 살고 있는 뉴욕시를 관할하는 연방 뉴욕주 남부지검이 코언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해서 수백 박스의 서류와 수십 개의 핸드폰 등 전자기기를 가져갔고 이를 뒤늦게 안 트럼프가 노발대발했고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커다란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연방법무부의 특검으로부터 러시아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 사법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연방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것은 고은의 개인 사업이지만은 여러 문건에 트럼프 관련 자료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 고은을 걸어가지고 처벌을 하겠다라고 나서서 비리를 잡아서 이 고은이 살기 위해서 검찰과 형량 경감 협상, 즉 플리바게닝에 들어가서 트럼프에 대한 의리를 적고 트럼프의 의혹에 대해서 불기를 지금 검찰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은 변호사의 문제는 이 브로노스타인, 스토미 데니얼스의 입막음용 돈 13만 불인가를 고은 변호사가 줬지요. 그래서 고은 변호사가 이 2006년 트럼프와 관계를 가졌다는 이 배우에게 13만 불을 입막음조로 줬는데 언제 그랬느냐? 2016년 10월 대선 한 달 전에 돈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2017년에 이 데니얼스라는 여배우가 당시 쓴 내가 이 돈을 받고 발설을 하지 않겠다라는 각서가 트럼프의 사인이 없이 그냥 나만 동의를 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준 13만 불을 고은이 자기가 마련을 했고 트럼프는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데니얼스와의 일을 부인해온 트럼프는 2개월 전에 변호사에 대한 월간 정기 수임료로 이 돈을 고은에게 변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은 그 돈을 트럼프가 줬다고 변호사비로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은이 계속 수사를 받고 있는데 트럼프를 위해서는 총알 바지든 뭐든지 하겠다고 공언해왔던 고은이 ABC 방송의 정치평론가 조지 스테파노풀러스, 이 사람은 유명한 이 정치 기획가였죠. 그런데 이 사람 앞에서 검찰 당국이 만약 대통령 보호와 가족 보호 중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가족과 국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사회자였던 스테파노플러스는 클린턴 때 홍보국장을 지냈고 클린턴의 최고의 정치 기획가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클린턴을 위해서 클린턴이 저지른 숱한 여자 문제나 사고들을 수습했던 사람이 앵커고 이제는 또 트럼프가 저지른 그런 숱한 사고들을 여자 문제나 수습하는 사람이 이 고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테파노플러스하고 고은은 클린턴과 트럼프 밑에서 유사한 지저분한 일들을 수습하는 역할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아침 방송 굿모닝 아메리카에서 이 카메라 장면 없는 인터뷰에서 고은은 아내, 딸 그리고 아들이 내 충성의 첫째 대상이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국가를 맨 앞에 놓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회자가 대통령과 그의 법률팀이 당신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지난 10년간 트럼프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 일들을 믿을 수 없게 만들면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즉 대통령과 그 법률팀이 니한테 다 떠넘기면 어떻게 할 건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은은 누군가를 방어하는 데 쓰이는 전략적인 샌드백 노릇은 하지 않는다. 나는 누군가가 만들어내는 이야기 속의 악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데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고은 변호사가 이제 나도 살아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 봐야 됩니다. 자, 트럼프가 지금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검찰이 이거하고 별도로 지금 크게 보면요. 러시아 스캔들에 이 여자 배우하고의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한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 그 다음 이거하고는 또 별도로요.
지금 트럼프의 재단과 관련되는 문제에서 돈을 유용한 문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미국의 뉴욕주 검찰이나 연방 검찰이 이렇게 집요하게 트럼프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부분은요. 이건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부분과도 관계가 있고 또 미국 사회에서 트럼프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에 관한 문제와도 깊이 관련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진실은 저도 잘 몰라요. 좀 더 진행이 돼 봐야 아는데요. 트럼프가 이렇게 안팎으로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지금 북한 문제를 돌파구로 열라다가 이게 시원찮으니까 최근에 뭘 돌파구로 싸우고 있습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과 또 자동차 관세 폭탄 등을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트럼프가 미북 회담이 끝난 며칠 뒤에 이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다시 관세 통상 문제로 돌아가가 전쟁을 일으킬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딱 그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자신의 문제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일으키고 있는 이 평지풍파가 지금 한국의 주식까지 영향을 미치고 환율까지 영향을 미쳐서 폭락 그리고 폭등을 시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지금 트럼프를 이때까지 오는 부분에서 상당히 꼬드기고 유혹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이 뜻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면 트럼프가 어느 순간에 배신당했다고 느꼈을 때 한국을 향해서 쏠 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가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 참 우려스러운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